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 5월 19일 아침인데요. 잠깐만. 자,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4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약간 구름 낀 날씨긴 한데요, 그냥 이 정도면 쾌적한 날씨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동쪽 하늘에 해가 살짝 떠가지고 구름에 좀 가려져 있죠. 이 모습 볼 수 있고요. 기온이 살짝 높아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복장을 단출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얇은 요 약간의 이제 트레이닝복이라고 할까요? 트랙수트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고요. 미세먼지가 다만 좀 보통 수준, 그렇게 미세먼지가 좋은 수준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렇네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제외한 딱 좋은 날씨, 걷기 좋은 날씨,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딱 상쾌한 아침의 날씨 되겠습니다. 이런 날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활동하는 게 참 즐거운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풍부의 이슈픽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슈픽. 제가 어제 또 뉴스를 하나 픽한 게 있죠. 요즘 들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참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와, 이런 일도 세상에 일어난다니 정말 각박하구나. 와,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좀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봤던 굿뉴스, 배드뉴스, 배드뉴스가 아니고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초수급자, 그 어머니와 딸이 있었다고 하네요. 기초수급자 어머니가 그 수급할 때 이제 지원금이 들어온 날짜가 20일이라고 하는데요. 20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이런 거죠. 20일 날 이제 그런 지원금이 들어와서 뭐 필요한 물건도 사고, 필요한 비용도 충당하고, 이러다 보면 막상 다음 달 20일에 근접할 즈음, 예를 들어서 한 15일, 16일, 17일 이럴 때는 좀 가지고 있는 돈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케이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마 어린 딸이겠죠. 딸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 값을 실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20일이 되면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치킨 값을 좀 예상으로 한다면
치킨집 사장님한테 이제 부탁해서 일단 지금 어린 딸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치킨을 좀 먼저 주문을 하고 좀 예상값을 나중에 20일 이후에 20일이 돼서 바로 이제 그렇게 치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 어머니 마음이 좀 그랬겠죠. 딸내미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다른 집처럼 언제나 언제든지 치킨을 뭐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다면 어머니로서는 이제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치킨집에 주문을 한 거죠. 주문을 했고 그 사장님은, 치킨집 사장님은 흔쾌히 주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치킨 값은 나중에 주세요. 20일 날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구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가 그 치킨을 받았겠죠. 아마 2마리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어쩌고저쩌고 2마리 치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 26,000원, 26,500원 그쯤 됐던 것 같고요. 그 치킨 값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면서 아마 약간 좀 이런 디테일한 또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사장님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손편지를 적고 손편지로 감사하다는 거, 고마움의 표시를 이제 그 내용을 담아서 손편지와 함께 집에 이제 가지고 있던 떡을 이렇게 같이 그 치킨집 배달 오신 사장님한테 이렇게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치킨집으로 다시 돌아간 사장님이 그 편지도 읽어보고 떡도 이렇게 살펴보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정성이 아마 참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상을 이렇게 승낙해준 치킨집 사장님이 배려를 한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또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니 아마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약간의 조그만한 이런 배려. 어차피 이제 20일날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을 좀 늦춰준 건데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런 정성을 담아서 표시를 하니 좀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다시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한지 아세요? 아, 이제 치킨 값은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손편지와 떡으로 치킨 값은 이제 치러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킨 값은 이제 20일날 안 주셔도 된다고. 이미 이걸로 충분히 치킨 값은 받은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물론 글로 보긴 했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뭉클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항상 좀 안 좋은 뉴스, 배드 뉴스들이 가득한 이 이슈의 환경에서 말이죠.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사랑하는 메뉴 치킨을 둘러싼 이런 굿뉴스가 이제 울려 퍼졌을 때 그때에 느껴지던 그 감동,
치킨집 사장님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요즘에 뭐 잘 되는 집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뭐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시절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처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잘 되는 치킨집이면 모르겠지만 치킨집 자체도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보다 더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표시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다시 이렇게 치킨값을 받았다는 그런 말로서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 씀씀이가 예쁩니까? 그래서 살짝 이제 그런 잔잔한 마음의 파문이 딱 이렇게 일었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압권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치킨을 시킨 그 어머니, 기초수급자 어머니가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렇게 친절을 베푼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내가 전한 그 감사의 표시를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됐다, 돈보다 더 값진 거,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브 앤 테이크, 그것도 물질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런 마음의 울림으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런 다른 그런 감동을 이제 선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마지막, 진짜 이게 활용점정입니다. 마지막,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흔히 치킨집에서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따님이랑 같이 맛있게 치킨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그 두 번째, 마지막에 한 그 말로 저는 사실 약간 전율이 좀 느껴졌어요. 그런 거거든요. 진짜 마지막 배려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마음을 전하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 사실은 그
그 상대방, 그 호의를 받은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예. 이것으로 다 된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마지막에 세심함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 던진 한마디, 이거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하세요. 이벤트 당첨되신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부담을 마지막까지 이제 덜어주기 위한, 내가 한 일은 사실은 내 스스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겸손함, 그게 한 번에 다 갖춰진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이 사장님은 그런 거 생각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진심 어린 본인의 마음의 표시였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네, 좀 이렇게 뭐 너무 불편해 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냥 단지 좀 그냥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거 그냥 받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상남자 또는 상여자 마인드로, 예. 그냥 이거 뭐, 예.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마음을 제가 받아서, 예. 돈을 받은 것보다도 저도 훨씬 기쁩니다, 약간 이런 거.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제는 그 뉴스를 접하고 뿌듯해지는 하루를 이렇게 보냈었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 또 확인을 한번 하게 되죠. 그 댓글들의 그 댓글들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였냐면,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의심. 이거 충분히 자작극일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요, 그게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게 자작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뭐 가려낼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고서요, 그걸 100% 가려낼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사를 해야 돼요. 또는 수사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워낙에 그렇게 조작한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이제 조작을 통해서 막 알려지는 그런 호의 광고들이 또 있고, 그 다음 심지어는 그런 유사한 경험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말이죠, 이게 조작이라면 그런 조작했다는 그런 증거,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죠. 이건 내 느낌상 이거는 좀 조작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뉴스를 보고 나서 나쁜 뉴스로 그거를 가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심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조작이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그겁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그렇게 비싼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 그걸 쓴 글쓴이가 말이죠,
그런 댓글을 단 사람이, 나도 치킨은 비싸서 잘 못 사 먹는데, 난 기초수급자 아닌데도 못 사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외상식이나 하면서 그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사람의 생각은 좀 자유이긴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어렸을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져가 보면 되거든요. 정말로 그게 이제 어떤 사실이 이제 펼쳐져 있을 때, 어머니가 뭐 몸이 뭐 불편하거나 뭐 좀 일할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단둘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될 때, 대신에 경험들은 많이 하죠. 주변의 친구들의 가족들, 부모님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뭐 외식은 뭐 어떤 걸로 하는지, 또 특별한 날이 있으면은 저녁 식사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듣고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막 그 집의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막 맛있는 뭐 그런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치킨이었다. 그러면 이 어린 친구는 철이 들고 철이 안 들고를 떠나서 어머니한테 치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니는 그 치킨을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좀 미안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치킨을 사준 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맨날 치킨을 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지원금을 치킨을 사 먹는 데 쓴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치킨을 먹는 거, 그 전 국민의 그런 애용하는 간식인데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2마리라고, 1마리만 먹지 왜 2마리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가성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걸 뭐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또 남겨놨다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비용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100% 우리가 예단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생각할 거리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와, 저렇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싼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조금은 우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생활해 나가는 이 사회에서 조금 멀리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자체를 좀 받아들여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게 뭐 크게 막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는 게 너무 이거는 참 예외적인 일이다, 예외적인 사건이다.
이렇다면은 좀 그 사안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제 색안경을 낀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풍부의 이슈픽 첫 번째 이슈. 예. 경기도 평택에 그 치킨을 둘러싼 그 한 어머니와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 예.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한을 한다고 합니다. 예. 내일이죠. 내일. 예. 20일 날 예. 방한을 해서 21일 날 주요 일정이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20일 오후에 늦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오후, 이른 오후일지 늦은 오후일지 예. 아마 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20일 날 와서 21일 날 주요 일정들을 진행하고 22일 날 이제 또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 예, 통상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을 할 때 예, 일본을 먼저 들렀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한국을 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에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주력해서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는가, 이 동북아시아 예, 국가들의 방문을 하는가. 아무래도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패권 경쟁.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미국이 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펴더라도 예, 거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 서로 간의 체제도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역사가 다르죠. 진영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예, 지구상의 초강대국 예,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 상황 자체를 풀어나가는 예,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지금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 안에 예, 한반도, 한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북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안보 이슈일 겁니다. 예. 안보 문제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는 그 관점에서의 중요성이 아마 예. 그러니까 일본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상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한국이 우선이라는 거죠. 한국의 상황. 왜냐? 우리는 최근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반도국가 한국으로서는 주변 정세를 이렇게 살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역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한국과의 그런 결속력을 더 다질 수 있고 말이죠. 예. 이런 동맹으로서 한편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쿼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 태평양,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이런 안보 협력 체제인데요. 이 비공식 안보 협력 체제죠.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이 쿼드 두 국가들 안보 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뉴질랜드,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참여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이렇게 딱 대항을 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이제 갖추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상황들인 거죠. 거꾸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본하고는 그런 체제 자체를 이미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런 뭔가 이제 달라진 대통령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한국에는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적 중요성만큼은 지금 한국이 더 크다, 이런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 대통령을 또 방문을 한다. 전 대통령은 이제 퇴임해서 일반 시민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짝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떤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전 정권 때 보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 사실 그 당시가 뭔가 좀 남북 관계가 어떤 화해의 국면, 그런 부드러운 이제 분위기, 그런 공기들이 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타임지에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뭐 니고시에이터, 협상가 이래가지고 그런 이미지로 전 세계에 이제 소개가 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조금은 북한과의 관계에 이렇게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뉴스를 보니 백악관의 공식적인 그런 발표는, 그런 예정은 또 없다고 하니까요. 이건 지켜볼 문제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파악이 이제 따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도가 또 있을 거고요. 그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57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즈음해서 우리가 좀 뉴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큰 행사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5월 19일 풍부의 이슈픽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내일 또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여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